함한택 교수님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그 장수의 10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매일 노래를 부를 것. 매일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아주 좋은 노래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함한택 교수 잠깐 있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남경제포럼 9월 조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만든 주식사 넥스콤의 김수미 대표입니다. 원래 방송인 출신이고요. 현재는 인디아네이션과 SOC 사업과 정부 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늘 좋은 분들 연습을 모셨는데요. 잘 만든 슬로건 하나가 기업을 먹여줍니다. 사실은 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을 브랜딩하고 살려온 광고 마케팅의 대표적인 전문가시죠. 우리 문달준 교수님 모시겠는데요. 대표적인 광고 마케팅 기사인 오리콤에서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셨고요.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후학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속 성장 기업의 원리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고요. 방금 그 소개를 받은 저는 문달주 교수인데요. 항상 사람들이 저를 소개를 할 때마다 제 이름이 본명이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문달주. 제 동생 이름은 문교주예요. 제 첫사랑의 여자 이름은 왕순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이름하고 제가 되게 좀 연관성이 좀 많아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만 중학교 다닐 때 제 딸아이가 저한테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낳으셨을 때 형편이 되게 어려웠나 봐. 이름을 마음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럴 문에 통달할 딸에 두루주자. 글로 두루두루 통달하라. 의미상으로는 좋잖아요? 아닌가 보네. 자, 아무튼 저는 문달주고요. 방금 소개를 받았고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제가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앞서서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쓸데없이 메모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어차피 메모해봤자 복습 안 합니다.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강의가 약간 좀 긴장감이 있어야 서로 좀 즐겁고 몰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조 대표님 질문을 가끔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 대표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면 어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진짜 재수없게 저 선생 나 왜 쳐다보는 거야? 나 괜히 앞에 앉았다. 나 오늘 일찍 왔는데 저 뒤에 앉을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답이 없어요.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대답을 좀 곤란하면 가만히 웃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바로 옆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저는 강의 예의상 앞줄은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질문의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자, 뒤에 우리 빨간 옷 입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1번. 네,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끝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2번. 저 두 명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두 사람 긴장해서 강의 못 듣습니다. 울자건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의가 좀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잘 만든 슬로건 하나가 기업을 먹여 살린다예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 경험과 제가 현장에서 제가 강의와 컨설팅을 하면서 배웠던 것, 제가 직접 했던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기를 좀 재밌게 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여성분들도 많은데 아침부터 제가 이런 말하기가 제 입으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젊었었을 때 여자들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귀었던 여성분
진짜예요. 아, 이렇게 안 믿으시네. 누구예요? 이선희 씨가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증명해 볼게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제이가 누구야? 여러분, 이선희 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윤신혜 씨. 여러분, 알죠. 아니 봤잖아요. 여러분, 웃자 뭔 소리예요. 행여라도 오늘 강의 듣고 특히 우리 저 김수범 원장이 오늘 문달주소가 강의 듣더니 이선희가 자기 좋아했다 하더라 여기 올리면 큰일 납니다. 웃자 뭔 소리예요. 그런데 저도 남자니까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떠오르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궁전제가 빵집에서 만났던 한정나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빵집에서 만났는데 그 어린 여학생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향후에 커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박근혜 씨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정란이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한 그 순간부터 내가 한정란을 바라본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그 여자가 뭔 얘기만 하잖아요. 만났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여자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려니까 이런 말을 하나? 혹은 다음에 만났는데 무슨 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려니까 이런 책을 읽고 다니나? 모든 것이 제가 이 프레임 속에서 한정란을 바라보죠. 여러분, 기업도 똑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브랜드를, 우리 기업을, 우리 병원을, 나를 어떤 프레임 속에서 바라봐주게 만들 것인가. 그게 필요하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풀무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바른 먹거리 혹은 뭐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제대로 만들었을 것 같고 유기농일 것 같고 장난치지 않을 것 같고 막 되게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생각이 든 이유가 뭐예요? 바른 먹거리라는 이 슬로건이 우리를 최면을 걸어요. 자꾸 풀무원이 우리는 바른 먹거리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쟤네들은 바른 먹거리를 만드나 봐. 그러니까 장난치지 않을 거야. 국산일 거야. 유기농일 거야. 이런 착각들이 든다. 그럼 여러분, 풀무원이 모두 국산도 유기농도 아니에요. 찬마루나 이런 브랜드들은요, 중국산 재료 사용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풀무원이 국산이다, 유기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우리 동 대표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산이다, 유기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산일 것 같은, 유기농일 것 같은, 장난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남을 제일 많이 심을 것 같은 기업은 어디가 떠올라요? 유한 킴벌리. 그럼 다시. 대한민국에서 남을 제일 많이 뺄 것 같은 기업은 어디가 떠올라요? 유한 킴벌리. 근데 우리는 후자는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을 것 같은 기업에 유한 킴벌리만 생각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푸르게 캠페인을 한 40년 해온 독택이야. 맨날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항상 푸르게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 유한 킴벌리 직원들 맨날 일하라고 나무만 심으러 다닐 것 같은. 그래서 저기서 나온 제품은 뭔가 친환경일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저기서 나온 제품 비싸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슬로건이다. 그러면 이 강의 목적은 우리가 기업 경영에서 도대체 슬로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요, 왜 슬로건이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슬로건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좋은 슬로건을 그러면 도대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에서 슬로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네 가지 순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재밌겠죠? 네. 우리 둘이만 재밌고 나머지 자, 왜 슬로건이 중요한가? 누구나 얘기합니다. 기업은 마케팅을 잘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 강남포럼 멤버들이 얘기하니까요,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또 좋으신 또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이런 포럼도 강의 많이 가봤지만 강남포럼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잘못 알고 왔네. 강남포럼 최고예요. 이런 얘기 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 좀 믿고 삽시다. 안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누구든지 얘기해요. 기업은 마케팅을 잘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하시는 강남포럼 회원 여러분, 마케팅의 정의가 뭐예요? 마케팅의 정의. 다 아는 거예요. 마케팅의 정의. 머릿속에 떠오르죠, 뭔가? 제가 내리는 마케팅의 정의. 저는 모든 마케팅을 설득이랍니다. 모든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득하는. 삼성전자 마케팅 목적은 설득하는 거예요. LG 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라. LG전자 마케팅의 최종 목적지는 삼성 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라는 설득이에요. 모든 마케팅은 설득. 어떤 설득?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팔아먹겠다는 설득. 그러면 우리 기업이, 자, 우리 병원이 사람들한테 설득을 잘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득의 방법은 두 가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팩트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좋다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어떤 제품의 차이를, 서비스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차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아, A가 더 좋은 것 같아. B가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적 품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영창과 삼익 중에 두 피아노 중에 애들 뭘 더 많이 사주던가요? 주위에서 보면. 그렇죠. 영창을. 우리 권우님이 유일하게 피아노를 사줬던 그 고대로 보신 분이네. 영창을 많이 사주잖아요. 삼익보다도. 그럼 여러분 왜 영창을 더 많이 사줘요? 뭐 이슬방울 떼고 뭐 그거 뭐 광고도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삼익 소리보다도 영창 소리가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까요? 지금 방금 지금 이 순간에 저 바깥에서 피아노 소리를 띵동댕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 소리가 영창 소리일까요? 삼익 소리일까요? 구별할 수 있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제가 그냥 피아노 사주려고 오늘 아침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영창 소리가 삼익보다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다시 증명해 볼까요? 객관적 품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캔참치 덩원과 사조 중에 뭘 더 많이 먹나요? 덩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먹어요. 74%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캔참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만드는 방법 특별히 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바다에서 참치 잡아서 훈제해서 소금 플러스 진공 포장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컴퓨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동원을 더 많이 먹어요? 74% 압도적으로. 여러분 동원 참치는 태평양에서 잡아서 맛있고
사조 참치는 한강에서 잡고 마셨나요? 또 우리 자꾸 자기 체면을 보는 거예요. 동원 참치가 사조 참치보다 훨씬 더 맛있을 거야. 맛있다가 그 거야를 만들어준 것이 여러분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어떤 팩트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요. 객관적 품질도 존재하지 않고 제품이 평준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점점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더 쉬워졌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요. 아니 풀무원이 바른 먹거리가 여러분 CJ는 바르게 안 만드나요? CJ도 바르게 만들죠. 근데 우리는 풀무원하고 CJ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왠지 풀무원이 더 바르게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여러분 교수 의견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해가면서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이 두 카메라는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제품이에요. 원래 일본의 파나소닉이 독일의 그 라이카가 카메라의 최고봉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본체 디지털 부분은 얘네들이 만들고 렌즈는 우리 라이카 걸 달죠. 그래서 이 두 제품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나온 제품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빨간 딱지 라이카를 달고 나오고 얘는 파나소닉을 달고 나오고 얘는 가격이 90만원대 얘는 가격이 30만원대 똑같은 제품. 결국 무슨 얘기냐, 이제 마케팅이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이 어떤 기술의 제품의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득하느냐의 차이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어떤 프레임 속에서 우리 브랜드를 혹은 우리 서비스를 우리 기업을 바라보게 만들어줄 때 슬로건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점점점 제품을 파는 데서 이미지를 파는 형태로 이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점점점 평준화되고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고객의 마음속에 차별화된 의미와 가치를 심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관점을 딱 제시해야 돼요. 이 틀 속에서 우리 기업을 바라봐줘, 이 틀 속에서 우리 병원을 바라봐줘, 이 틀 속에서 나를 바라봐줘,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의 틀이 바로 여러분 슬로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좋은 슬로건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슬로건 뭐가 있어요?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남자는 여자하기, 남편이 남자는 여자하기, 여자하기 나름이다. 맞아. 예전에 그거 되게 어디 냉장고 성성. 그래서 그래 옛날에 최신식 씨. 네. 저 맞아. VTR. 맞아요. 그 광고가 아주 성공했었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사진으로 좋은 슬로건의 사진을 2개를 찍어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어디 식당에 갔더니 아주 크게도 써놨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 나 이 집 믿음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먹거리라는 글씨는 엄청 가득하잖아요. 두 번째, 이게 이삿짐을 옮기는 사다리 차예요. 근데 그 트럭 아저씨는 이렇게 쓰고 다니더라고요. 고객이 부르시면 땅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왕이면 이삿짐 이 사람한테 좀 맡기고 싶어. 왠지 믿음이 가잖아. 자, 이 두 슬로건이 제가 주장하는 좋은 슬로건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첫 번째, 자 읽어보죠. 시작. 나는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않겠다. 나는 고객이 물으면 땅끝까지 쫓아가겠다. 이 신념을 딱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작.
좋은 슬로건은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어려움은 안 돼. 시작. 딱 들었을 때 그래 맞는 얘기 하네 이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슬로건을 만들려면 이 조건을 갖추면 돼요. 이 조건을 갖추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이 이제 하나하나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기업 고유 정신을 담아낸다. 미국에 아크미라는 벽돌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벽돌 회사 슬로건이 뭐냐? 우리는 100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을 사도 이 개런티를 딱 줘요. 나는 이왕이면 이 벽돌 갖고 집 짓고 싶어요. 믿음이 가지 않아요?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지금 한 5년 전에 어떤 대표 그 비서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대표님께서 교수님 강의를 얼마 전에 들으셨는데, 여러분처럼 아침 어디 가서 들으셨는데, 교수님 강의가 좋아서 교수님을 좀 저희 회사에 초대를 해서 좀 저희 직원들한테 강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대구라고. 쥐가. 아, 뭐 하는 회사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공부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방에서 공부 판매하는 회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망치 벤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망치 벤치를 팔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나를 데려다가 강의료는 제대로 주려나? 좀 이런 좀 걱정이 앞서. 아, 여러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내려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대구에 있는 프레틱이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부 회사예요. 서울도 이보다 큰 회사가 없어요. 아마 여기 연매출 한 5천억 정도 제가 홍보를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제일 큰 공부 회사예요. 유통회사.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공부 연감을 얘네들이 다 해놨어요. 2년간. 그리고 자체 택배회사도 갖추고 있고 건물도 몇 채나 되고 엄청 막 이런 선반 같은 몇 억짜리도 막 수입해서 파는 이런 커다란 유통회사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조찬 강의가 끝나고, 제가 그 최영수라는 대표분과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티타임을 마셨어요. 강의 끝나고. 제가 한 1시간 동안 그 최영수 대표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먹었죠.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70년대 초에 서울로 말하자면 청계천, 대구에 공구상들이 많은 데다가 1.5평짜리 공구사를 차렸대. 1.5평짜리. 그리고 자전거로 배달하고 다녔어. 그 막 여기저기 막 계속 공구사들이 있을 거다니, 청계천처럼. 근데 자기는 이 사람이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잖아요. 좀 사람이 약간 고객이 어리숙하면 뭐 독일제 바이스프라이도 아닌데 막 독일제라고 팔아버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5만원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만원 받고 그런데 AS는 나무를 나라고 심지어 이 집에서 샀다고 하는데도 나 판 적 없다라고 막 이러고 앉아있어. 너무 개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자기 어떤 신념과 철학을 정해요. 나는 정품 공구만을 팔겠다. 그리고 나는 죗값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판 공구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딱 자기 신념을 정해요. 그 다음에 슬로건을, 간판을 딱 바꿔요. 책임 보장 공구사. 간판을 딱 바꿔요. 그리고 이것을 끝없이 실천합니다. 자기는 절대 모든 공부, 자기 심지어 AS 철저하고 자기한테 사지 않는 공부도 가져오면 AS를 막 해줬대요. 나는 끝까지 책임을 보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저 책임 보장 공구사에서 공구사면은 정품 확실하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보장해준다.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면서 장사가 점점 잘 돼가지고 사업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고 있었어요. IMF가 딱 터져요. 그럼 여러분, 이 집은 90%가 수익 공급이에요. 그럼 해외 바이어들한테 IMF 때 결제를 해야 될 금액이 2억이 돼버렸잖아요. 환율세.
그래서 우리나라 공구상들, 유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부도내로 다 도망가고. 근데 이 사람도 고민을 했다는 거야. 나도 여기서 끝을 봐야 되는 거야. 환율 2배로 뛰어버렸어. 근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IMF는 언젠가는 끝날 거다. 만약에 IMF가 안 끝나면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데 뭐 자기가 뭐 사업하면 뭐하냐. 근데 IMF가 끝나면 나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얘가 신용을 잃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 은행 담보로, 자기 동생 집 은행 담보로 다 잡혀가지고 해외 바이어들한테 2배 그 환율로 결제를 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해외 바이어들이 깜짝 놀라고 남들 다 부도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2배를 결제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이 이 최용수 대표한테 별명을 지어요. 미스터 리스판서빌리티, 미스터 책임이라고. 그럼 여러분 IMF 끝나고 해외 바이어들이 누구하고 거래하고 싶겠어요? 최 대표가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승승장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부회사를 지금 차려버렸어요. 서울에서도 이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더 좀 웃긴 건 이 사람이 사업이 좀 커지니까 이름을 책임보장 공부사에서 좀 세련되게 크리텍이라고 좀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로고도 넣고. 근데 옆에 뭔가 책임을 붙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풀네임이 회사 이름이에요. 크리텍 책임. 그래서 제가 이제 최 대표님 책임은 좀 떼버리고 세련되게 크리텍이라고 좀 가시고 그 다음에 슬로건을 만들어서 위에다 붙이면 좋겠네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좀 촌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신념을 회사 이름 옆에 붙여놔야만이 저도 매일매일 보고 직원들도 매일매일 보고 이것을 실천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 왜? 여러분 향후 공부 살 때 어디서 사고 싶어요? 그렇게 사고 싶어요. 유일하게 오늘 강의를 따라오신 분이야, 저분. 나머지는 지금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사례인데요. 지금 한 7년 전에 제가 울산에, 제가 지방에 이렇게 시니어 포럼 같은데 강의할 때 제가 자주 가요. 울산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대표 한 분이 저를 잡고 자기가 울산역까지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울산 시내에서 울산역까지 한 1시간 한상 걸려요. 꽤 멉니다.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활약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네 회사의 슬로건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가 울산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예요. 여러분 아웃소싱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파견해서 돈을 버는 회사 하면 뭐가 중요해요? 피플 비즈니스잖아요. 믿음과 신뢰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뭔가 사업 좀 해보려고 와서 입 바른 소리하고 쪼쪼쪼 하지만 그 말을 제대로 지킬까?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할까? 이런 어떤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준 슬로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만들어줬어요. 내 친구 시켜서 캐디도 내게 딱 써줬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을 모든 명함에 다 박았어요. 그래서 대덕 직원들을 다른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 우리 정 대표님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인사하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대덕의 문달주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책상 위에다가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슬로건을 다 써 붙여놨다. 매일매일 보고 자기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어떻게 받냐면요. 직원들이 띠리리 울리잖아요.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대덕의 김경아 사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들도 매일매일 자기 채널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브로셔도 되게 이런 중소기업들이 보면은 브로셔가 되게 약해. 소위 리플렛이라고 하는 돈을 잘 안 쓴다. 그냥 대충 찍어요. 아깝다. 근데 제가 이 브로셔를 제가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 표지를 딱 해가지고
하얀 빼다에다가 기가 막히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사람들이 가면은 영업을 하러 가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고요 여기는 제가 7년 동안 자문 교수를 했는데 매 분기마다 워크숍을 해요. 그럼 워크숍을 하면은 마지막 말미 30분 동안은 각 팀장들이 나와가지고 대표와 직원들 앞에서 우리 팀의 약속을 팀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건 우리 팀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걸 또 약속하는 거죠. 직원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입찰을 거치잖아요. 경진 PT를 거치잖아요. 공개기. 그러면 입찰에 들어가면 프레젠테이션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대가 딱 들어가면 발표를 딱 하고 마지막 엔딩에 이 슬로건을 딱 띄워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 저희 대대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대대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러분 이 회사 믿음이 가요? 제가 너무 지금 윽박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 요즘에 아웃소싱 어렵다고 하는데 제 7년 동안 해년마다 25% 이상씩 성장했어요. 그건 질문, 슬로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실체잖아. 아니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대대게 문 닫고 공부 잘했더니 맨날 늦게 오고 앉아있고 맨날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슬로건은 자꾸 내 입으로 이런 걸 반복한다는 것은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돼요. 내가 책임을 보장해야지.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신념을 담아야 된다는 사례를. 제 중학교 후배 중에 저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 후배 녀석이 있어요. 얘가 해병대 출신인데 키가 1m 85에다가 아주 그냥 아싸란 놈이에요. 근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 그 자식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밥 먹자, 뭐 하자, 뭐 운동하자, 뭐 하자. 저를 너무 잘 따라요. 그리고 근데 약간 애가 행동이 약간 조폭 스타일. 진짜 조폭은 아닌데 말하는 태도가 지금 어디 중소 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충성 형님 사랑합니다. 꼭 조폭들 하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가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요. 형님 어서 오십시오. 딱 이 스타일이에요. 완전 조폭이야. 키는 1m 85에다가 해병대 출신에다가 약간 건들건들하고. 근데 얘가 남자가 아싸리에 의리가 있어. 스타일이 딱 보면. 근데 또 얘가 저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 저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꼭 지가 계산을 해요, 후배가.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야, 홍사장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야, 너 맨날 네가 계산하냐? 그럼 뭐라고 그럴까? 형님, 교수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너무 얘가 저한테 뭐 잘하고 제가 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야 송사장 내 전공이 내가 브랜드잖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슬로건 하나 내가 만들어주마 해가지고 제가 작년 여름에 얘 슬로건을 만들어줬어요.